바보 주제에 무슨 품삯 타령이냐? 옛다, 이 강아지나 가져가거라. 멍멍.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 에잇, 재수없어. 10년간 김진사 댁에서 머슴으로 살아온 봉석이는 강아지 하나만 품삯으로 받고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봉석이는 큰 부자가 되는데 과연 강아지와 봉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강아지 하나만 품삯으로 받고 쫓겨난 바보 머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봉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석이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 회전이 느리고 남들보다 생각이 단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석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봉석이는 김진사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벌써 30살이 되었건만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저 바보에게 내가 집도 주고 밥도 주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냐? 내가 저 녀석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 아니냐? 김진사는 봉석이에게 허름한 오두막 하나만 내어주고 제대로 된 품삯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석이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밭일, 집안일을 쉬지 않고 했지만 밥만 제대로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어른, 밥만 제대로 주시면 됩니다요. 봉석이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봉석이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습니다. 논에 나가 모를 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했습니다. 밭에서는 무와 배추를 키우고 집안에서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봉석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논밭은 점점 넓어졌고 집도 더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봉석이의 땀과 노력이 김진사의 재산을 불려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진사 댁에는 새로운 머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일을 한 대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1년에 쌀 10가마니씩이었습니다. 쌀 10가마니면 한 사람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고 조금씩 모으면 장가도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보게, 올해도 주인 어른이 쌀 10가마니를 주셨다네. 그래? 나도 10가마니를 받았네. 이제 3년만 더 일하면 장가갈 돈이 모이겠구만. 머슴들은 저녁이면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받고 그 품삯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봉석이만은 달랐습니다. 봉석이는 그저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주고 밥도 주니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머슴이 봉석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봉석이보다 나이가 많은 장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복이는 봉석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봉석이. 네, 형님. 봉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석아, 너도 이제 30이 넘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럼 장가를 가야 할 나이 아니냐? 그야, 그렇지요. 장가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네. 그러려면 품삯을 받아야 하고. 봉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품삯이요? 그래, 품삯 말일세.
우리는 일을 하고 1년에 쌀 열가마니를 받지 않느냐? 그게 품삯이네. 아, 그렇구나. 봉석이는 그제야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한 대가로 쌀을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봉석아, 너는 왜 품삯을 안 받고 있느냐? 너도 우리처럼 일을 하지 않느냐? 저는 밥만 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장보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봉석아, 너도 사람이고 우리처럼 일을 하는데 당연히 품삯을 받아야 하네. 네가 바보라고 주인 어른이 너무하시는구만. 봉석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어른이 자신에게 잘해주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집도 주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까? 밤새 고민하던 봉석이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김진사 어른께 여쭤보기로 한 것입니다. 봉석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석이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봉석아, 왜 그러느냐? 김진사는 봉석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봉석이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제가 쌀 열가마니는 받아야 된다고들 그러던데요.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왜 품삯을 안 주시나요? 김진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순순히 일만 하던 바보가 감히 품삯을 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김진사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봉석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들같이 걷어 키웠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내가 너한테 저 오두막도 주고 매일 밥도 많이 주는데 그게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냐? 봉석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누구한테 대드느냐? 하지만 다른 머슴들은 1년에 쌀 열가마니를 받아가는데 저는 안 주시니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바보 같은 놈이!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무언가 생각해냈습니다.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 여기 내가 사온 새끼 강아지가 있다. 김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묶어놓은 새끼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한 양 주고 산 강아지였습니다. 이놈이 진돗개로 아주 영리한 놈이다. 쌀 20가마니 이상 값어치가 있으니 이 강아지를 데려가거라. 봉석이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히 내게 대든 죄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거라. 꼴도 보기 싫다. 봉석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품삯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서 있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봉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봉석이가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다른 머슴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너무하시는구만. 그러게 말일세. 봉석이가 바보라고 저 시장통에서 한 양에 사온 강아지 한 마리만 주다니. 쯔쯔. 10년을 일했는데 말일세. 머슴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석이는 오두막에 앉아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봉석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봉석이는 김진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쌀 20가마니 값어치가 있는 귀한 강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한 강아지를 뭐라고 부를까? 봉석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덩이 같은 강아지니까 복이라 해야겠다. 그날 밤 봉석이는 보기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따뜻한 강아지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보가,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보기는 멍멍하고 짧게 짖으며 봉석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봉석이는 그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봉석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머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오두막에는 며칠 먹을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보가,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보기는 봉석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봉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을 굶다시피 하던 봉석이는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산에는 약초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약초를 캐서 팔면 밥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가, 우리 산에 가자. 봉석이는 보기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기도 봉석이를 따라 힘차게 걸었습니다. 산에는 온갖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석이는 어떤 것이 약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기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풀들을 캤습니다. 이건 약초인가? 저건 약초인가? 봉석이는 이것저것 캐며 산을 헤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노란색 열매가 달린 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석이는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떨궜지만 배가 고파서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초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석이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고, 봉석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멍멍. 보기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짖어댔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천배라는 사람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왔습니다. 웬 산속에 개가 짖고 있지? 천배가 가까이 가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쓰러져 있네. 천배는 봉석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독초를 잘못 먹었구나. 천배는 약초꾼으로 20년 넘게 산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만. 천배는 봉석이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누인 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 봉석이를 돌본 천배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봉석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보기도 봉석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석이가 눈을 떴습니다. 오, 정신이 드는가? 봉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초를 먹으면 어떡하는가? 자네 강아지가 짖지 않았으면 자네는 죽었을 걸세. 봉석이는 보기를 보았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봉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보가, 봉석이는 보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어쩌다 독초를 먹었는가? 봉석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10년을 일했지만 강아지 한 마리만 품삯으로 받고 쫓겨난 일과 먹고 살기 위해 산에 왔다가 이렇게 된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사정이 딱하구만. 천배는 봉석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럼 내가 약초 캐는 법을 알려주지.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또 독초를 먹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날부터 봉석이는 천배 밑에서 약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배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봉석이 이 풀을 보게. 이건 더덕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약이 되네? 기침에 좋고 기운을 돋우는 데도 좋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풀은 도라지네? 이것도 뿌리를 쓰는데 더덕보다 쓴맛이 강하지? 가래를 사귀고 목을 맑게 하는데 좋다네? 천배는 매일 새벽부터 봉석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보기도 항상 따라왔습니다. 어떤 풀이 약초인지, 언제 캐야 하는지, 어디에서 자라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봉석이 약초는 아무 때나 캐면 안 되네? 봄에는 새순을, 가을에는 뿌리를 캐는 게 좋지. 그래야 약효가 가장 좋다네? 네, 알겠습니다. 봉석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머리 회전은 느렸지만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천배가 한번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되새김질했습니다. 더덕은 산중턱에 그늘진 곳, 도라지는 양지 바른 곳, 당귀는 물기가 있는 곳.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봉석이는 이제 웬만한 약초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봉석이, 자네에게 내가 거의 다 알려준 것 같네? 이제 자네 혼자서도 약초를 캘 수 있을 걸세.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자네가 성실하게 배워서 그런 걸세. 이제 자네 혼자서 약초를 캐보게. 봉석이는 천배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혼자서 약초를 캐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언제나 봉석이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면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봉석이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보가, 우리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멍멍하고 짖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보기도 많이 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작았던 강아지가 이제는 어른 진돗개가 되었습니다. 하얀 털에 날렵한 몸매, 똑똑한 눈빛을 가진 멋진 개였습니다. 어느 날 봉석이는 보기를 데리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보가, 오늘도 열심히 약초를 캐보자. 봉석이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기가 저 멀리 뛰어가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보가, 왜 그래? 봉석이는 보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은 조그만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봉석이는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팔에는 긁힌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겠구나. 봉석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여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봉석이는 여인을 방에 눕히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천배에게 배운 대로 상처에 바를 약초와 먹일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부인, 이걸 드시오. 기운이 날 것이오. 여인은 간신히 약초즙을 마셨습니다. 봉석이는 밤새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보기도 방문 앞에서 여인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부인. 여기는 제 집이오. 부인이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치료해드리려고 데려왔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오? 어찌 그런 상태로 산에 계셨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봉석이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백선이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과부가 된 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고을 부자 허생원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허생원 댁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부엌일도 도왔지요. 백선이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일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생원이 백선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허생원 어른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눈으로 훑어보시고 무서웠습니다. 허생원은 백선이에게 첩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백선이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라 해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방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허생원 어른의 태도가 차가워지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허생원이 백선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허생원은 백선이를 덮치려 했습니다. 아, 어르신, 안 됩니다. 백선이는 있는 힘껏 허생원을 밀쳤습니다. 허생원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 틈에 백선이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봐라! 전년이 내 돈을 훔쳐 달아난다. 화가 난 허생원은 백선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불을 들고 백선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도망쳤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길을 달리다가 백선이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굴러떨어져 여기저기 다쳤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것이구려. 봉석이는 백선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곱게 생긴 부인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신도 김진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백선이의 처지는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거 참 안 되었구려. 일단 몸을 회복하시오. 내가 죽을 끓여 놓을 테니 죽을 좀 드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선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봉석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봉석이와 백선이는 며칠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석이는 매일 새벽 보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장날이 되면 약초를 팔아 쌀과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백선이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가 없지. 백선이는 일어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은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봉석이가 산에서 돌아오면 백선이가 지은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도 깨끗하게 되어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와, 부인이 밥을 지으셨구려. 봉석이는 기뻤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밥을 대충 지어 먹었는데 백선이가 지은 밥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백선이, 네, 날이.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어디 갈 데라도 있소. 백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백선이, 나는 괜찮으니 여기 있고 싶으면 계속 있으시오. 백선이는 놀란 눈으로 봉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는 놈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오. 백선이는 봉석이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해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나야 좋지요. 봉석이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선이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석이와 백선이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잘 돌보는 것을 보고 곧 익숙해졌습니다. 바보 봉석이가 복 터졌구만. 이쁜 색시도 없고. 그러게 말일세. 하늘이 돕는 거겠지.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지만 백선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석이와 함께하는 삶이 평온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보기도 이제 완전히 다 자란 개가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냄새도 잘 맡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봉석이는 보기를 데리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요즘 봉석이는 행복했습니다. 백선이와 보기, 이 둘이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가, 천천히 가자. 한참을 산에 올라가는데 보기가 갑자기 멀리 뛰어가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보가, 왜 그래? 보기는 바닥을 긁으며 계속 짖어댔습니다. 봉석이는 보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뭐가 있어? 보가? 봉석이가 바닥을 보니 특이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 모양이 특이했고 뿌리 부분이 두툼해 보였습니다. 이건 설마 봉석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건 산삼 아니야?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산삼 세 뿌리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산삼이 세 뿌리나. 봉석이는 흥분했습니다. 천배에게 약초를 배울 때 산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삼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값도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보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발견하다니.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봉석이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이걸 캐서 팔면 우리도 부자가 되겠다. 신봤다. 신봤어. 봉석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보가, 아이고 이 복덩이야. 내가 너를 데려온 게 정말 복이다. 봉석이는 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보기도 신이 나서 봉석이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도착한 봉석이는 백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복의 백선이, 내가 오늘 보기 덕에 산삼을 캤어. 뭐라고요? 백선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시오. 이렇게 큰 산삼 세 뿌리여. 이거면 우리도 부자가 됐어. 백선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보기도 멍멍 짖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봉석이는 장에 나가 산삼을 팔았습니다. 산삼을 본 약재상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괜찮은 산삼입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오. 이런 산삼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오. 약재상 주인은 산삼 세 뿌리에 은자 150냥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거면 기와집을 사고도 남겠구나. 봉석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기와집을 샀습니다. 큰 마당에 방도 여러 개 있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백선이, 우리 기와집으로 옮겨 살아요. 정말요? 그럼요. 백선이와 보기는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서 살아야지요. 백선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리 가족입니까? 혼인도 안 올렸는데요. 봉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혼인을 올려야 가족입니까? 백선이는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남녀는 혼인을 올려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리, 봉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을 올리면 되지 않소. 백선이?
백선이는 그제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봉석이의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요? 그래요. 혼인을 올립시다. 그렇게 봉석이와 백선이는 기와집으로 이사를 간 후 혼례를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보 노총각 봉석이가 장가를 타가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색시도 아주 이쁘구만 그래. 그리고 저 진돗개가 그렇게 영리하다지. 산삼을 찾았다면서? 그래. 저게 덕에 봉석이가 부자가 됐잖아. 혼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봉석이는 새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백선이도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봉석이와 백선이는 첫날 밤을 함께 했습니다. 부인, 정말 예뻐요. 봉석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백선이도 봉석이가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서는 보기가 두 사람을 지키듯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행복을 시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봉석이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준 천배였습니다. 혼례식에 온 천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석이가 보기 덕분에 산삼을 찾았다는 이야기를요. 저 바보 봉석이가 산삼을? 천배는 20년 넘게 산을 다녔지만 산삼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보가 개 덕분에 산삼을 찾아 부자가 되다니 배가 아팠습니다. 저 개만 있으면 나도 산삼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천배는 보기를 훔쳐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봉석이에게 약초를 가르쳐줬으니 개 하나쯤은 가져가도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봉석이와 백선이가 첫날 밤을 보내고 깊이 잠든 사이 천배는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가 나다? 천배. 보기는 천배를 알아보았습니다. 봉석이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자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짖지 않았습니다. 이리 온. 내가 잠시 너를 데려가마. 천배는 보기에게 먹을 것을 주며 유인했습니다. 보기는 처음에는 천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에서 멀어지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멍멍, 멍멍멍. 보기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천배는 재빨리 보기를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석이가 일어났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보기에게 밥을 주려고 했습니다. 보가, 밥 먹자. 하지만 보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가? 어디 있어? 봉석이는 집 안팎을 다 찾아봤지만 보기가 없었습니다. 부인! 부인! 백선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방님? 보기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보기를 찾았습니다. 보가! 보가! 하지만 보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산에서 천배는 보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야, 보가. 산삼을 찾아라. 하지만 보기는 산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만 했습니다. 봉석이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배는 보기에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목줄을 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 천배가 목줄을 강하게 당기자 보기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배에게 뛰어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으흑. 천배는 놀라 뒤로 넘어지며 목줄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보기는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산삼. 천배는 좌절했습니다. 마을에서 봉석이와 백선이는 여전히 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멍, 멍멍멍.
멀리서 보기가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보가! 봉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보가, 걱정했잖아. 보기는 봉석이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목줄을 해놨냐? 봉석이는 보기의 목에 채워진 목줄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백선이도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봉석이와 백선이, 보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석이는 이제 부자라서 약초를 캐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석이는 늘 하던 일이니 계속 산에 갔습니다. 백선이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봉석이가 누구냐? 제가 봉석입니다만. 너를 개를 훔친 죄로 관아에 데려가겠다. 뭐라고요? 봉석이와 백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기는 제 개입니다. 시끄럽다. 어서 따라오지 못할까? 포졸들은 봉석이와 보기를 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백선이도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사또, 저 바보놈이 제 개를 훔쳐갔습니다. 저 개가 산삼을 찾아서 저놈이 부자가 되었으니 저 개와 산삼 그리고 산삼을 팔아서 산 기와집이 모두 제 것입니다. 봉석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사또,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 개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김진사는 재빨리 봉석이가 말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또, 저놈은 바보로 소문난 제 집 머슴이었습니다.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 바보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 개와 저놈의 재산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사또는 김진사가 봉석이의 말을 막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김진사는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오. 사또는 봉석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봉석이는 계속 말하라. 내가 훔친 게 아니면 저 개는 무엇이냐? 사또, 저는 김진사 어르신 집에서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봉석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다른 머슴들은 1년에 쌀 10가마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사 어르신에게 저는 왜 안 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이 강아지가 쌀 20가마니 값어치라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또는 김진사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김진사는 사또가 자신을 무섭게 쳐다보자 일이 뒤틀렸음을 느꼈습니다. 사또,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강아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놈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 그럼 증인을 데려오도록 하겠다. 김진사 집에 다른 머슴들을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김진사 집에서 다른 머슴들을 데려왔습니다. 장보기를 비롯한 3명의 머슴이 관아에 섰습니다. 똑바로 말하라. 거짓을 고하면 곤장을 치겠다. 너희는 김진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봉석이가 저 강아지를 훔쳤느냐? 아니면 품삯으로 받은 것이냐? 머슴들은 김진사와 봉석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 네가 곤장을 맞아야 사실을 고할 것이냐? 사또가 화를 내자 장보기가 사색이 되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진사 어른이 봉석이에게 품삯으로 저 강아지를 준 것입니다. 뭐라? 시장에서 한양에 사온 것을 쌀 20가마니 값이라고 속여서 저 강아지 하나만 줘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김진사가 거짓을 고했구나. 김진사는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봉석이에게 그동안 주지 않은 품삯 쌀 100가마니를 주어라.
그리고 봉석이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한 죄로 곤장 20대를 치했다. 끌고 가거라. 사또! 사또! 김진사는 끌려가며 애원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봉석이와 백선이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이오. 사또께서 진실을 밝혀주셨구려. 보기도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멍멍 하고 짖는 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곤장을 맡고 쌀 100가마니를 봉석이에게 보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쌀 100가만이라니. 봉석이는 쌀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부자가 되셨네요. 백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덕이오. 부인과 보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오. 봉석이는 백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백선이도 봉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보기를 훔쳐갔던 천배는 자신의 집에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욕심이 앞서 봉석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천배는 봉석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봉석이가 나왔습니다. 천배 어르신. 봉석이? 미안하네. 천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보기를 훔쳐갔었네. 산삼이 탐나서 내 욕심이 과했네. 봉석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백선이도 놀란 표정으로 천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나를 물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놓쳐버렸네. 정말 미안하네. 천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봉석이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천배 어르신,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초 캐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봉석이? 보기도 무사히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봉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배는 그런 봉석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먼.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고 하지만 자네야말로 진정한 어진 사람이네. 천배는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봉석이와 백선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기와집에는 쌀 100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고 산삼을 팔아 생긴 돈도 넉넉했습니다. 봉석이는 여전히 산에 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보기도 언제나 봉석이와 함께했습니다. 보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 멍멍. 보기는 신이 나서 앞장섰습니다. 봉석이는 보기를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약초를 캐서 돌아오면 백선이가 따뜻한 밥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무슨 약초를 캐셨어요? 오늘은 도라지를 많이 캤소. 장에 내다 팔면 좋겠소. 그렇겠네요. 제가 장에 내다 팔고 반찬거리를 사올게요. 고맙소, 부인.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백선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부인?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봉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서방님. 봉석이는 백선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보기도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며 기뻐했습니다. 백선이가 아이를 가진 후 봉석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부인, 무리하지 마시오. 내가 다 할 테니. 괜찮아요, 서방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봉석이는 백선이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빨래도 자신이 했고 물도 자신이 길어왔습니다. 서방님, 남자가 이런 일을 하시면 무슨 말씀이요? 우리 아이 엄마인데 당연한 것 아니오? 백선이는 그런 봉석이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편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백선이가 상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봉석이는 급히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봉석이는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보기도 봉석이 곁에서 방문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선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석이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부인, 힘내시오. 부인,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이요. 산파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봉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선이는 땀을 흘리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부인, 고생하셨소. 서방님, 우리 아들이에요. 봉석이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가, 이리 와봐. 우리 가족이 늘었어. 보기는 아기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복동이라 하면 어떻겠소? 보기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줬으니 말이오. 좋아요, 서방님. 복동이. 좋은 이름이에요. 2년 후 백선이는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따님이요. 봉석이는 또 한 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아 예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복순이라 하겠소. 우리 가족 모두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오. 네, 서방님. 복순이. 참 좋네요. 복동이는 이제 2살이 되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복동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지켰습니다. 보가! 보가! 복동이가 보기를 부르면 보기는 달려가서 복동이 곁에 섰습니다. 복동이는 보기의 털을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봉석이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가 뛰어노는 소리, 백선이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보기가 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봉석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착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쌀을 나눠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봉석이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소.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봉석이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착한 봉석이, 어진 봉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배도 종종 봉석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봉석이, 자네는 정말 복 받을 사람이었네. 천배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약초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네. 자네의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 것이네. 한편 김진사는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후 병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저 바보한테 당하다니. 김진사는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머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김진사의 성질을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어른, 저희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뭐? 너희들마저? 예,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김진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앉아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봉석이에게 제대로 품삯을 줬더라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보기도 늙었습니다. 한때 힘차게 산을 뛰어다니던 보기는 이제 마당에서 졸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보가, 힘들지? 봉석이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가,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복동이와 복순이도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아프지 마. 보가,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야 해. 어느 가을날 보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봉석이의 품에 안겨서였습니다. 보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봉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선이도 복동이도 복순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보기를 집 뒤편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보기가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보가, 편히 쉬어. 우리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봉석이는 보기의 무덤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꽃이 피어났습니다. 봉석이는 그 꽃을 보며 보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하나만 품삯으로 받고 쫓겨난 바보 머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